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앞타머 사이언스 요거 분석 드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바이오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지수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장이 선물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거 말씀드리고 아타머 사이언스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하고는 좀 맞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숫자잖아요. 실제 실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종이로 만든 증서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증서를 전산화 해놨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쉽게 빠르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조금 더 한 발짝 벌어져서 옛날 증서로 할 때 같은 경우는 조작이나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조작하는 게 좀 더 쉬워졌죠. 그럼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대형주들을 한번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용 물량이든 개미들이든 다 한번 크게 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제대로 털리지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지금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신용 물량이 17조 초반대, 그러니까 18조가 깨진 다음에 18조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신용 물량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근데 이게 깨졌어요. 18조는 보면은 요때 6월 27일 날 깨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급락이 안 나왔어. 그게 저는 사이드카가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릴 수가 있지?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한 번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개미들이 다 나가고 날아가고 되게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반등은 조금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선물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딱 보이시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환율 보시면 이거 더 지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 그리고 원래는 환율 기준으로 1,3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시장의 바닥이라는 신호도 있었는데, 예전에 IMF 때는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정부가 알아서 나중에는 통화 수합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도 지금 유로화 가치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시장은 이 정도면 하락을 좀 멈췄다고 저는 봤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쌍바닥도 만들어냈고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코스피가 보면 코스피는 쌍바닥이 아니라 저점을 갱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도 한번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한 2100이 깨질 수도 있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00. 그런 부분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개미들이 많이 타고 있는 대형주,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몰캡 종목들,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밀리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자, 이런 KM지약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죠. 보면 이런 것들, 이제 말 그대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물량을 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주주가 팔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락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종목들 다 스몰캡입니다.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그런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하락이 상대적으로 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타머 사이언스를 제가 오늘 왜 분석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오늘 보니까 하락률이 제일 높은 코스닥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아타머 사이언스 보면 이제 뉴스를 우리가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가 왜 올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최근 뉴스가 여기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해서 이렇게 떴어요. 폐암 진단 키트 나와 있죠. 근데 진단 키트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갔거든요. 왜냐? 코로나가 재유행 되면서 이게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뭐 바로 뭐 나온 거는 별로 없네요. 이거는 네이버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기 키움증권에서 제가 보고 싶어도 이게 지금과 같은 시간대에는 광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바로 찾아보기가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네이버에 아타마 사이언스를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아타마 사이언스 한박 우승 해서 기술력 점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파마 홀딩스, 한국 파마 얘네들이 홀로 고평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제약업계 기술력 지수 해가지고 기술 투자 지수 뭐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내용들만 있다. 예, 보면 폐암 진단 키트로 캐시카우를 확보했다. 이게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아타마 사이언스는 기존에는 계속 그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원숭이 두창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죠? 예, 보면은 폐암 진단 키트 캐시카우 확보 이게 아마 얘네가 이거를 매출을 끊었을 거야. 보면 폐암 진단 부문이다. 예, 보면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부담감, 낮은 양성 판정률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앞토 디렉트 령 이래가지고 급소량 혈액으로 이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향후 저선량 CT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될 것.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가격도 되게 좀 싼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싼 거니까. 캐시카우 제품 대학병원 8곳 다기간 임상이 진행될 예정. 비급여 항목으로 올 4분기 약 5억, 내년에는 20억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항암제도 있고 이거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타마 사이언스는 이런 뉴스들은 상당히 전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여기 차트상에서도 이렇게 주가를 자 올리고 물량 받고 다시 올리고 물량 받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보면은 야 거래량을 이렇게 뺐네. 여기서 거래량 한 번 더 빼고 그 다음에 거래량 확 줄었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개미들 물량 뺏은 거 아닐까? 근데 이게 1파 2파 다음 파동이 안 나왔네. 이게 보면 단기권에서도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하락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락이 나오는 게 끝나는 시점에 다시 기모아서 다시 올려요. 그럼 그 다음에 올릴 때는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아예 다 이거를 버텨버리거나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버텨도 되는 종목은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타모 사이언스는 버텨도 되는 종목의 하나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적자인 종목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기존에는 거의 없었어요. 뭐 2억, 3억, 2억, 3억 뭐 이랬는데 어쨌든 매출액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차피 뭐 부채도 별로 없고 이 종목 자체가 기술 투자 종목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주주들이 지분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분율을 올렸어요. 보시면 올렸어. 장내 매수를 했네요. 주식 매수 선택권 장내 매수. 이거는 대표가 얘네들이 뭔가 아는 거야.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변동된 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 1월달 4월달 뭔가 지들은 내부적으로 알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타모 사이언스는 한 2만원을 한 번은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나쁜 상황이 발생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좀 좋게 보여지지만 얼마든지 기업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걸러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타모 사이언스도 갑자기 사업 업황이나 뭐 갑자기 지들이 하는 게 미끄러질 수도 있어.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만약에 좀 위아래로 많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나오면 그때 다시 재판단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뭐 저도 제가 100%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원래는 적자 바이오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타마 사이언스는 그래도 뭐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지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흔들리고 좋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슬슬 바닥을 좀 다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제 매수 자리를 좀 이렇게 조금씩 봐도 되지 않을까. 뭐 혹시나 내가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러면 말씀 주세요. 김이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